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코리아 셀 페스타가 도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쌀값 폭락 대책으로 정부가 생산 조정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품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서 그동안의 부진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셀 페스타가 오늘로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행사가 열리고 있는 대형점과 전통시장에는 모처럼 할인 특수를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백화점. 이제 막 영업이 시작된 이른 시간대지만 백화점 내부는 쇼핑에 나선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할인 행사와 함께 아파트까지 경품으로 내놓고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저렴하고 좀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금방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마트도 할인 행사 특수를 누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과 달리 가격이 저렴한 생활 필수품이 많아 고객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가전제품과 침구류 등 일부 상품들에서는 가격 할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현재 저는 아직 구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주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에는 30여 개의 간이 점포가 마련돼 문화행사와 할인 판매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른들은 저렴한 가격에 장을 보고 아이들은 취침 등과 방향제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며 활기찬 전통시장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일단 애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고요. 넓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는 16일까지 보름 동안 이어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침체된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급감하던 자동차 수출이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정부본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51%에 이르던 도내 자동차 업계 수출 실적은 2분기에는 마이너스 38%, 지난 8월에는 마이너스 13%로 감소폭이 서서히 줄어들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 들어서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로 돌아서 자동차 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모색되면서 법적 대조적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전라북도가 의뢰한 전북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구상 용역에서 도내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15조 원 규모의 새만금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이 주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복합 리조트와 오픈 카지노 설치 방안도 제시돼 투자 유치 추진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올가을 45억 원을 투자해 사유림 580헥타르에 편백과 소나무, 낙엽송 등 122만 그루를 심는다고 밝혔습니다. 580헥타르 가운데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이 353헥타르, 경관 향상을 위한 큰 나무 조림 면적이 157헥타르 등이며 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백합나무 10헥타르가 포함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산주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림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락할 때마다 정부가 들고 나오는 정책이 바로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추진하다 갑자기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예산 없이 방침만 밝히고 나서 상황 모면하기용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정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했습니다. 해마다 남는 70만 톤의 쌀을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를 줄이고 대신 콩과 채소, 가공용 벼 등을 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만 반짝했을 뿐 2012년과 13년에는 흐지부지 됐고
2014년에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그 해에 하필이면 태풍하고 백수 피해가 오는 바람에 쌀 생산이 정부 계획보다도 적게 됐기 때문에 정부는 올가을 쌀값이 20% 이상 폭락하자 다시 생산 조정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조차 생산 조정제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여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안을 관철시켜야 될 거고요.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쌀값도 지지하고 23%인 곡물 자급률도 끌어올리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했으면서도 쌀값 대책은 손을 놓았던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번의 시정연설과 4번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창원입니다. 어선정박과 관광 사업에 필수인 국가 어항시설 대부분에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따르면 도내 국가어항 6곳의 시설물 53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은 단 한 곳뿐이고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한 곳도 4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촌 지역경제의 핵심인 국가어항이 지진재해의 무방비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부의 예산 확보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도내 지하관정 2개 가운데 1개는 미등록 불법 관정이어서 수질오염 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하관정 27만 9천여 개 가운데 등록이 된 것은 14만 6천여 개로 여전히 47.5%는 미등록 관정입니다. 미등록 관정은 지하수 개발이나 이용 실태, 주변 지역 영향조사에서 누락돼 폐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중국인 도박 피의자들이 검거됐지만 허술한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도박 현장에서 수갑을 찬 채로 도망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0살 A씨 등 2명을 도주 이틀째인 어제 붙잡았고 이들이 절단기를 이용해 수갑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끊김 수갑과 절단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느슨한 대응으로 도주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가을철 기온 하락으로 가축 전염병 재발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 방역 활동이 진행됩니다. 전북농협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과 AI 재발에 대비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차량 17대와 방역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전파 원인인 차량과 가축, 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특히 질병 발생이 잦은 김제 용지와 완주 화산, 정읍 덕천 등을 집중 소독 지역으로 선정해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가뭄과 폭염으로 구경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송이가 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비가 자주 내렸고 기온이 서늘하기 때문인데요. 가격도 적당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소식 포항 MBC 김기영 기자입니다. 가을 산이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송이. 자식에게도 나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귀하디 귀한 맛의 진객입니다. 산림조합 공판장에는 팔러 나온 송이 꾸러미가 줄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나던 송이는 이달 말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때만 해도 송이 수확을 단념했던 농민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또 비가 오고 이래서 좀 날씨도 좋고 이래서 좀 평작지는 안 되겠나 싶은데요. 9월 22일 기준 1등품 1kg에 24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송이 주산지인 영덕과 울진에는 개인 수집 판매상까지 모여들어 반짝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소비자들도 우리가 조합에 오면은 선별한 물건을 이제 정량, 정품, 정액 믿고 안전하게 팔 수 있는 것을 산림조합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 시군들도 저마다 송이 주산지임을 내세우지만 전국을 다니며 송이를 매입하고 있는 상인들은 생산량만큼은 울진과 영덕이 단연 앞선다고 인정합니다. 영덕하고 울진의 생산량이 전국 송이 생산량의 한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좋고. 전국 최고 생산지 울진에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금강송이 빚은 천년의 향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울진 금강송 송이 축제를 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도내 학교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북교육청 평화통일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는 평화통일 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역사회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위탁 같은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령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77%인 231명이 최근 1년 동안 악덕 상수를 경험했고 23.3%는 1인당 연간 12만 5천 원의 악덕 상술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덕 상술은 무료 관광 제공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판매 방법으로 고령 소비자 피해는 상조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토종작물 보존 가치에 대한 인식과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의 삼랑농정 정신에 맞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시책 수립과 민관정책협의회 구성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동물원이 가을을 맞아 야간 개장을 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7일부터 열흘 동안 시민들이 동물원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조명을 설치해 밤 11시까지 4시간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의 곳곳에는 동물 캐릭터 조명뿐 아니라 별빛이 쏟아지는 느낌이 나도록 트리 조명과 바닥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며 좋은 관람 환경을 위해 국화 등 계절꽃 3,000그루도 식재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끝없는 내탓 공방을 벌이면서 학부모는 물론 애꿎은 어린이집과 교사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620개소였던 어린이집은 운영난을 호소하며 올해 들어 50곳이 폐원했고 218여 명의 누리교사들도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줄 어린이집이 문이라도 닫으면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피말리는 고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29만 원의 누리지원금이 마련되지 않게 되면 매달 50만 원이 넘는 유치원비를 부모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등원을 포기하는 가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악의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음에도 도교육청과 지자체, 정치권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1,007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받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책임은 법리 논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누리과정 밀당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나 교육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기세싸움은 접어두고 누리과정 예산의 완전한 해결방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정부 지원금 부족 등으로 택시 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용남시장을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공급된 택시 자율감차가 내년 이후 추진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완주군은 관내 148대 택시 일부를 올해 감차할 계획이었지만
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와 조금 현실성이 없다며 내년 이후 택시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에는 미시시하고 내년부터 삼봉지구 개발 등의 앞으로 인구 증가를 고려를 통해 재검토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용남시장을 조성합니다.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용남시장 골목형 특화시장 과 상품이 특화된 거리와 체험 디자인 전주시가 난립하는 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주시는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제거하는 한편 현수막 대신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행정 소식들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다량 부착하는 불법 광고물 배포자에 대해서는 한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도내 학교 내 성폭력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김병욱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심의한 건수는 지난 2012년 43건에서 2013년 53건, 2014년에는 58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는 34건으로 줄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늘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지역 다양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 찾아가는 유랑극장이 오늘 정읍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가을 음악회로 마련됩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내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영상으로 상영됩니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만담 클래식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김우현 개인 전시회가 모레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마련됩니다.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오늘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43회 고창 모양성제가 모레부터 9일까지 고창 읍성과 시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6회 혼불문학상 시상식과 음악제가 오는 7일 남원 혼불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선도문화연구원은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모악산과 완주군 일원에서 개천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제49회 장수군민의 날과 탄신 442주년 의암 준혼계 기념행사가 오늘 장수 종합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익산시 왕궁면 왕궁중학교에서 제13회 왕궁면민의 날 한마당 잔치가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5도 등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